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많은 인원이 정말 진지한 분위기에서 약 한 3시간 이상이죠. 그럼 4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한 이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오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13일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정말 각계각층의 별 같은 분이시고 그런 만큼 다 가슴 속에 나름대로 별을 흐르게 아마 가지고 계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니어 문제 스마일 에이징으로 저희는 학교에서 학위를 통일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에이징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명 스마일 에이징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보다 윗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좀 심각한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 저는 아까 표준 말씀하셨는데 세계 표준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임할 수 있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힘 앞에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모를 나가게 돼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만 16년을 제가 모시고 골프 쳤어요. 몇 년 전부터는 매달 한 번씩 골프를 같이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도 같이 골프를 치게 돼 있는 날인데 골프 치실 때 주문을 거십니다. 내가 14번 홀 가면 김춘호를 이긴다. 이 소리를 한 20대 듣고 나면 14번 홀이 옵니다. 그러면 그 14번 홀에서 주문이 그대로 걸려 들어가가지고 마술처럼 쪼르를 했든지 물에 빠뜨리든지 그래가지고 늘 지분해가지고 지난달에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이번 수요일날 복수를 하고 나서 꼭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존경스러운 것은 16년을 모시고 골프를 쳤는데요. 16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거리가 안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거리가 좀 줄어들었는데 심기일전해가지고 돈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오늘 발표한 이 에이징 테크 쪽에 기술 개발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쓰임받는 C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오명 부총님과 우리 두지문 회장님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오라고 하셔서 그냥 참석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는 분들도 두 분 계세요. 우리 김춘호 총장님 제가 두 번 미팅했던 우리 부회장님 저 기억하시던데 수차례 미팅을 회장님 방에서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딸은 스미코리아에 입학시키라고 하셔서 입학까지 시켜서 축하까지 해주셨는데 저를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해? 이게 제 단점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알아보지 말라고. 총장님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왜 매일 우리 오 부총님께 골프에서 돈을 잃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아요. 못 알아봐. 갑자기 제 존경하는 부회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오늘 선약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좀 귀한 자리다 그 말씀하셔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제가 존경해야 되고 존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에이징 테크에 대해서 전에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분야가 조금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설왕설래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들어보고 또 보니까 너무 좋다. 또 저는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 오기 전부터 저희가 운이 좀 좋았던 기위성 발사하는 추진기관
75톤짜리 4개를 묶어서 발사하는 성공을 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문자를 한번 좀 드려서 경아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주제넘은 것 같아서 못 드렸는데, 과기부 장관 겸 과기부총리를 하실 때 그 뿌려놓은 씨앗이세요. 그게 묶으면은 300톤짜리 인공위성 경우에 따라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근대 현대 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신 게 없어요. 그 수필지처럼 책을 쓰신 게 있으세요. 그걸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칼라 TV, 전전적 유한기, 이 휴대폰 뭐 영향을 안 미치신 게 없습니다. 인천공항까지. 하여튼 그 오셨던 게 너무나 그 영광스럽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요즘은 골프 같지 않으세요? 한 2년 전인가 여기 은퇴하실 때 돈을 따가지고 하겠다. 저기 저 부총님 마지막 은퇴하실 때 11월 달에 한번 모시고는 그 이후로 못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 계통에 한 4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커리어가 그 연구 계통이 맨 밑바닥에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ADD 한 1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조금 바른 편인데, 그러고 지금은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뭐 1위기 박현대 내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김춘호 그 이사장님 거기 원장 할 때 제가 9년 동안 센터장을 했어요. 보직이 한 번도 안 바뀐 센터장 유일하게 이제 제가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는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오늘 저희 주제가 시니어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질문과 단 하나의 답변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건강, 통신, 금융, 의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은 되게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 선배님들, 어르신들 뵙고 감동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게 에이징 테크라고 하는 그 유승 교수가 소개했던 이런 에이징 테크를 저희 총장님을 모시고 저희 한경대학교에서
환경대학교에서는 스마일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에이징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산업에 의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징 테크 배경은 뭐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협력해서 산산의 협력에 의한 에이징 테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은 오늘 우리 오명 장관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설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굉장히 설렜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책을 쓸 때 워낙 그 인용을 많이 한 분이시나요? 늘 이렇게 가슴이 품고 있던 짝사랑 같은 분이었는데 너무 정말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현영 교수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셔가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최근에도 만난 게 있는데요. 저는 농업 전공입니다. 농업 전공이고요. 그러니까 평생 농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농사꾼처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양복을 입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요.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능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한 1년 정도 일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력서에는 안 나오죠. 계약직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난생 처음 이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도 꿈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편하게 살자 이거였었는데 장충 박사 저도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고 참석하게 됐었는데 장로님이 우리 남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면 저도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같은 세대에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해외 생활을 28년을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 사람 최초로 개인 유전체를 해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 개인 유전체를 제가 5번째가 됩니다. 개인 유전체를. 그래서 그걸 해석한 후에 그 2009년에 했었는데 후에 유전체가 미래의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당시 2010년도에 테라젠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전체 분석 중에서는 제가 만든 아마 그 회사가 매크로진도 있지만 분석 쪽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유전체 분석만 가지고는 한국도 시장도 작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전체 기반이 된 신약 개발 회사를 2013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메디팩터입니다. 그래서 테라젠은 저희가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2013년에 제가 시작했었던 메디팩터라는 회사는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유전체 기반의 맞춤을 이야기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미국에는 MSD, 몰크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저희가 임상 2상을 항암제로다가 저희가 4개를 하고 전체 임상을 지금 현재 2상을 13개 정도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맞춤의학 쪽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리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저도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면은 바이오가 요즘에는 이제 정부가 바이오를 많이 육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다가는 중국에 이제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혁신신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그 혁신신약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길리아드나 암젠처럼 10년 내에 한 100조, 200조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겠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 삼성경제연구소 교수이지만은 지금 삼성이 이 매출이 많고 하지만 이제 이득을 보기는 한 36조, 7조 되지만은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에는 IB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약 하나가 휴미라라고 하는 약이 1년에 22조를 팝니다. 22조를 파는데 약 하나가 이익이 얼마냐면 80%가 됩니다. 18조가 이익으로 남거든요. 그렇다고 치게 되게 되면 그런 약을 3개만 갖고 있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득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신약에 대한 그 전체 약 개발에서의 퍼센터지가 한 35에서 40%가 되는데 중국도 2030년까지
5%에서 15% 정도 혁신 신약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10년 보낸 이때까지 혁신 신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혁신 신약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되게 되면 저희는 이 중국이라고는 엄청난 시장에 묻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저는 봉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체 기반을 해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해와서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매일경제에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혁신 신약을 왜 우리나라가 못 만드냐는 대담 프로에도 제가 대담에서 썼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때까지는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R&D에 대한 그 인프라를 많이 깔았지만은 장기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제부터는 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2021년 2월 말에 서울대학교 정밀의학연구센터에 센터장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3월 1일서부터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이 한국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혁신제를 개발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재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3월 1일부로 그래서 비영리 길로라고 하는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정부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연구를 기초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서울대학을 사표를 내고 지금은 그 길로재단의 이사장으로 연구소 소장을 겸해서 지금 연구를 기초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연구소를 기초연구소를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놓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회사를 하는 목표가 그거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같이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북한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같이 침대를 쓰는 남자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부부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난생 처음은 아니겠지만 같이 와 보니까 이 많은 남자들을 알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처는 이제 두진문 장로께서 우리 심 집사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왔다 그러지만 저는 제처가 가자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세 가지 오늘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첫째 오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요. 아까 오 장관님 말씀대로 저렇게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처음 봤어요. 저도 이제 뭐 대표이사도 해보고 공직에도 있어 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또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제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셀의 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오늘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왔지만 무조건 장로님과 또 우리 신집사님이 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달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보고 나니 또 우리 오명 부총리님, 임장관님, 또 안회장님, 장회장님 또 많은 저는 이제 늘 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 중에 제가 고민한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사가 무엇일까? 최고 관심사가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그것이 건강하게 자리에 임해 주시고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통령을 목표하고 그래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임태희 시장님 모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젊은 분과 또 연로 이렇게 나는 본인 계시는데 이런 얘기 좀 해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우리 저 임태희 총장이 나하고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는 아닌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 신의 입장이지 완전히. 얘기할 때 내가 뽑는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임태희 총장입니다. 네.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근데 이 빈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서 이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너그럽게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라가 이리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도 전체 돌아가는 거를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주 적임대한 사람이라고 내 옛날부터 그 능력을 보고 있는데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면 난 뭐 정치 전혀 관여 안 하지만은 이런 양반이 만약에 나갈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뒷받침할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부분으로 살아왔고 뭐 재산도 풍부하게 많은데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출범을 이제 제 후배들을 시켜서 이제 CR바이오가 탄생이 돼서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글루콘 체크라고 귀에다가 대고 이제 빛이 있어 손을 피를 뽑지 않는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건강경식품, 그에 따른 건강 컨설팅, 식이 운동을 해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이걸 예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도 국가 정책에 맞게 사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이제 피트니스입니다. 맞춤형 병원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 참가해라. 그래서 치료가 아니고 이제 그 웰리스 헬스케어 분야에 저희가 건강 모니터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CR바이오의 김준현 대표입니다. 일정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니어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소개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전체 소개하면서 저녁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참 사실은 6월 2일 날 우리가 준비를 좀 잘해서 이게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려고 오늘 만난 자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모여야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 생각보다 많이 다 성공하시고 그게 좋은 거니까 이 사람이 그때 내가 새로 이제 이거는 어떤 난 중국에서 돈 벌어본 사실 거의 처음 본 거야. 네. 여기 있으면 차라도 요 셋이 합쳐서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그